1년 학고도 22일째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제 뵈는 것이 좀 늦었다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다소 미안한 감도 듭니다만, 작년 제 7월 1일 보직을 받고, 보직 받음과 동시에 도정교육행정정무제 새롭게 원희룡 도정이 출범하고 이성문 교육행정이 출범하고 11대 의회가 개원됨으로 해서 상당히 7월부터 한 7, 8, 9 3개월 동안 이제 고등학교 무상급식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었고, 그 이후로 이제 저희 이제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 조직진단 그 결과를 반영한 이제 설치 조례라든가 정원 조례, 그다음에 9월 이후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이제 의뢰가 열리니까 그런 것을 이제 경험하고 찾아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만남이 힘들었습니다.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가 됨으로 해서 제가 나름대로 올해 2월 1일부터는 학교지원센터가 출범하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변해서 저희 나름대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지난 6개월 동안 권역별 행정실장 협의회를 준비해 왔습니다. 준비해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분들과 소통하면서 오늘 이 만남이 형성이 됐는데, 이 만남이 세 번째입니다만 저는 기대되는 마음, 설레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과 한없이 편안한 대화를 가지면서 여러분들과의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서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과 만남을 시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만남 이 과정에서 느낀 것은 역시 학교 현장이 요즘 소용돌이 장타되고 있다. 여러 가지 변화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변화하는 과정 중에 학교 행정실도 상당하게 복잡하게 변화되고 있음으로 해서 행정실 근무 환경이 좀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제주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과 한 마음이 돼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바램들, 그러한 것을 좀 듣고 나름대로 저희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근로조건이라든가 어떤 행정 지원 혁신 방안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하고 새로운 방안을 좀 찾아보고 싶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지방 공무원들이 자존감을 갖고 존재감을 느끼면서 존중받는 분위기에서 공직 생활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싶은 바람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업무는 사실 업무 소관으로 치면 행정국장 소관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제가 이제 그 행정국장 자리에 보직을 맡고 보니까 앞으로 우리들한테 맞닥뜨려질 건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보이는 것을 제가 우리 스스로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가 변화하는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생각을 갖고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과정 중에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분들과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 지방공무원 노조를 비롯한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근무하는 선생님들하고 여러 차례 논의를 했었고, 또 교육위원회 강시대 위원장님하고도 논의를 해서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그 논의 끝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은 차근차근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어려움을 들어보면서 하나씩 풀어보기로 하고요.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우리가 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할 때 6급 행정실장으로 치면은 한 19년 전이 됐고요. 5급 행정실장, 사무관 행정실장으로 치면 한 13년 전쯤 되겠습니다. 학교에 근무할 때 학교가 가장 그 바쁜 시기가 12월부터, 그러니까 학년도 말부터 신학년도 초인 1, 2, 3, 4기 5개월이 가장 바쁘잖아요. 근데 이 바쁜 이 시기에 지방공무원 정기 인사를 한답시고 1월 1일자 정기 인사를 통해서 지방공무원을 이렇게 흔들어 버릴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불편한 마음 제가 20년 전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2월달부터 학교 지원센터가 출범한 이후에 우리 스스로 행정 혁신을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는 과정 중에 제가 본청 각과에 근무하는 사무관님들, 각 팀에 근무하는 차석분들하고 본청에서 한 15차례 논의를 했었죠. 지방공무원 인사를 1월 1일 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는 의견을 물어보니까 모든 분들이 지방공무원 정기인사 1월 1일 하는 것은 참 모든 분들이 경험에 비춰서 상당히 좀 어려웠다. 그래서 이 학교가 가장 바쁜 이 시기를 좀 안정적으로 이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다음에 학교가 좀 안정된 후에 예를 들면 5월, 6월, 7월 이때 정기 인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얘기들이 좀 모아져서 본청에서 그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제가 제주지구청하고 특수부관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노조의 유지은 위원장님,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 강시백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까지 해서 논의를 하니까 이분들 역시도 1월 1일 정기 인사를 없애는 것은 학교가 안정적으로 행정 지원을 하는데 큰 어떤 보탬이 될 것이라고 하는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1월 1일 정기 인사를 제가 없애는 행정 혁신을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음에 이제 저희 보직관리 규정을 개정을 한 다음에 한편에서는 이제 어떤 분들은 1월 정기 인사를 7월 1일 한 번만 하는 것은 조금 좀 그렇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모니터단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협의 중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좋은 의견이 제시되면 그 모니터단에서 제시된 의견을 저희들은 존중해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시 한 가지 두 번째 것은 일선학교의 여러 분들과 의견을 이제 논의한 끝에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학교에서 교육공무직들이 인원들이 많이 있고 또 수시로 이분들이 이제 그만두고 새로 채용하고 이러한 과정 중에 교육공무직 인건비 부분하고 그다음 교육공무직 관리 부분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본청 각 부서하고 이제 관련된 분들하고 많은 논의 끝에 내년부터는 교육공무직 인건비를 비롯한 교육공무직 일체의 업무를 교육청 총무과 노사협력팀에서 이제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저희들이 이제 일선학교의 어려움을 하나씩 덜어주면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듣고 또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행정 지원이 혁신은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 이미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의견을 듣고 여러분들과 함께 격이 없이 편안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의견은 이 정도 하고요. 이제 각 실장님들께서 자유스럽게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즉답할 수 있는 것은 즉답하고,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여러분들께 답을 드릴 것은 답을 드리고, 또 마지막 부분에서라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마지막에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청에서 사무관님들이 오셨습니다. 사무관님들이 오신 그 이유는 저희가 학교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것들을 질문을 하면 저희가 정책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오늘 답변을 드리고 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행정실장님들이 꼭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갑자기 왜 국장님하고 이런 간담회를 하지라고 해서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가 교육자치 추진 단장으로 와보니까 저가 다른 업무를 할 때는 학교가 어떻게 집중되는 거에 대해서 저희 본청의 담당자는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이든 저희 교육정책, 제주도의 모든 교육정책이 아이 중심으로 가고 있는 그런 행정의 변화가 아주 큰 상황에서 저희들이 또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이 어떤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봤던 어떤 이런 공개적인 어떤 자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또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 안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저희들이 덜어준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행정에서 지원할 것들에 대한 것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 또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들까지도 생각하셨던 것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는 저희 정책적으로든 아니면 저희 행정실장 지금 권역별 간담회가 끝난 후에 저희 학습 공동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학습 공동체는 제가 뒷부분에 말씀드릴 건데 학습 공동체에서 저희들이 주제를 어떻게 끌고 나갈 건지에 대한 도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허심탄회하게 좀 많은 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이 좀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표정을 바뀌어가지고 밖에 스크롤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한림공업고등학교 정강태입니다. 저는 지금 학교 행정 지원 혁신을 위해서 여기 행정실장님들과 교육청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담당 사무관님들 오신 걸로 협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0일 날 도교육청에서 우리 5급 사무관들 대상으로 모의를 해가지고 이와 비슷한 자리를 마련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참석해가지고 이런 사항을 사전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참석해가지고 이런 사항을 수행하고 있구나 이해한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당시에 저희도 각 권역별로 해가지고 다시 이런 행정실장님들과의 간담회를 갖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고 또 학교에서도 우리 행정실 선생님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의견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학교 추인단에서 일부 학교의 어떤 방과후라든가 돌봄 업무 등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맡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 그 지원 혁신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덜어내고 지원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해가지고 저도 학교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우리 사무원장도 한번 이렇게 검토하는 기회를 가졌었고,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과도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이렇게 어떤 부정적인 것과 또 어떤 일부는 이제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들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이번에 신문에서 봤습니다만은 이렇게 어떤 덜어내고 지원하는 아니면 또 계산해야 될 업무들 이런 거에 대한 관리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고등학교까지 이제 수업료가 전부 이제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고, 면제가 되고 있고, 각종 수입자 부담금, 급식비, 그다음에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 지원 등등 해가지고 전부 이제 지원되는 거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에듀파이 시스템 이렇게 시스템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전에 학부모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어떤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 징수 결정을 하고 학생 일일이 다 수납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학적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 전부 이제 이렇게 파악해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분야는 개선되어야 될 거 아닌가. 한편으로는 좀 약간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이런 부분도 이런 기회에 한번 이렇게 개선을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이런 우리 학교에서 좀 어려운 업무들을 좀 이렇게 발굴해서 개선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으로 이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등 해가지고 내년부터 이제 교육청 총무과에서 이제 맡다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는 이제 덜어지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덜어지는 업무이기 때문에 또 그와 맞물려서 또 이제 어떤 다른 어떤 우리 지원을 해야 되는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고민하고, 너무 이렇게 긴 악목을 내다보고 너무 이렇게 부정적인 것과도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한번 이렇게 우리가 토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세입금 처리 부분은 지금 임선희 사무관님이 오셔서 간단하게 저희들이 어떤 방향으로 좀 정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실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는데 실장님들의 공통적인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무상교육이 이제 확대됐다고 해서 전부 다 행정실 업무가 많이 줄었다고 한다. 근데 실제적으로 수납 업무를 하지 않는 부분은 일정 부분 줄어든 게 맞지만 예전과 똑같이 수익자 징수결의도 하고 지원금 처리도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일정 부분 조금 억울하다 이런 말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에듀파인 시스템에서 바로 덜어내지 못했던 거는 한국교육개발원이나 이런 데서 진행하는 재정 분석이나 아니면 통계 자료 제공에 에듀파인 시스템에서 이제 공통으로 추출되기 때문에 쉽게 덜어내지를 못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을 쭉 들으면서는 과연 이게 누가 해야 효율적인 것일까? 그런 통계 분석이나 자료 제공에만 목적이 있다면 과연 모든 학교가 이렇게 해야 과연 효율적인가? 아니면 그 해당 시점에 맞춰서 우리 교육청 담당자가 이제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추출해서 제공만 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접근을 했고, 지난 5월에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거쳤더니 그런 문제점들에 공감을 해주셔서 내년에는 급식비, 이제 운영지원비, 교복비 이런 전체 학생들에게 이제 지원되는 부분들은 지금과 같은 구조를 덜어내고 아예 목적사업비로 집행하는 형태로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학교에 있는 지방공무원이 했던 걸 우리 본청 지방공무원이 하는 것일 뿐 결국에는 지방공무원이 하는 부분이어서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했고 다행히 타이밍이 잘 맞아떨어진 건 지금 차세대 에듀파인이라고 에듀파인 학교회계 시스템이 기능 개편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이제 테니스 쪽과 교육부 쪽에 건의를 했더니 교육부 쪽에서도 이제 2학기부터 고교 무상 교육도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이제 과제 제안이라고 봐서 지금 같이 참여를 해보자라고 해서 테니스 교육부 그 다음에 우리 교육청 전남교육청이 협의체가 꾸려져서 지금 기능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들이 이제 원활히 잘 될 것으로 보고 그런 과정이 잘 진행된다면 내년 학교에게 이 이제 지원금 시스템 부분에 있어서는 기대하시는 것처럼 기대했던 것처럼 이제 많은 부분들을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답변드렸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지금 학교 회계에서 수납 처리하는 것들이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정책에 반영되지 못했던 것들은 사실입니다. 이거를 올해만 얘기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런 제안들이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그 학교 현장의 의견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시킬 건가에 대한 좀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7개 정도 학습 공동체를 꾸리려고 합니다. 학습 공동체는 모든 학교 행정실장님들이 학교 행정실에서 행정실장님뿐만이 아니고 행정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희망을 하시면 학습 공동체에 가입을 하고 그 학습 공동체에서 지금과 같은 행정 업무에서 덜어낼 게 뭔지 또 아예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은 일이 뭔지 행정 업무를 조금 저희들 스스로 분석을 하고 그거를 좀 대안들을 찾는 거를 학습 공동체라는 저희 그 창구로 해서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 공동체는 저희가 올해만 시행을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시행을 할 생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습 공동체에서 만든 대안은 그냥 저희들이 대안 제시로만은 끝나서는 안 되고 이거를 어떻게 실천할 건지에 대한 실천 방안까지 저희들이 나오면 내년 저희들이 학교 교육계획 수립할 때 이런 방법들을 혹시 학교 현장에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으면 학교 현장에서 추진하는 걸로 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지금 실장님을 대신해서 실질적인 업무들을 하고 계시는 참석분들도 오신 것 같은데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학습 공동체에서 지금 나온 것처럼 행정 업무가 어려운 거 또 행정 업무에 대한 어떤 재구조화뿐만이 아니고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학교 현장에서 다른 업무들은 또 어떻게 지원할 방법들이 없는 것인가라는 어떤 논의장을 학습 공동체에서 저희들이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 공동체는 원칙은 그냥 자발성입니다. 저희 행정실 식구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학습 공동체에서 나온 건 전부 정보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10월 달에 중간 보고도 하고 12월 달에 최종 보고를 하고 또 가장 큰 원칙은 그 학습 공동체에서 나온 그 대안들은 저희 행정실 뿐만 아니고 학교 선생님들 모든 구성원들한테 어떤 협력적 지지를 받고 학교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학습 공동체당 저희들이 200만 원 정도의 예산 지원들도 되고 있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전문가 그룹하고 워크숍 같은 것도 진행을 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예전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저희가 저희 행정실의 역량을 저희들이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선 저희 업무부터 들여다보고 그 업무를 어떻게 재구조할 수 있는 방법들도 이건 하나의 예시긴 하지만 그런 방향 정도를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네, 안녕하십니까. 한림고등학교 인민수사 박성환입니다. 우선 형식이 없는 무형식 속에서 오늘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장님, 과장, 단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설렙니다. 이러한 자리가 이전에 드물었었습니다. 그리고 구역별로 해서 만난다는 것은 저는 처음에는 어떤 구역인가 했는데 지역별 구역을 나눠서
거기 행정실장님들을 모시고 이러한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벅찹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 그 학교 현장은 저도 오랜만에 행정실장으로 갔습니다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업무가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업무 난이도도 높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비교는 기관이라든지 우리 직속기관 교육청에 비하면 여러 가지 생각해볼 분야는 있습니다만 학교도 그만큼 근무 환경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저희들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에서 기회를 마련했고 그런 기회에 따라서 또 새로운 방안들이 여기서 도출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한 3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행정실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겠냐? 저는 역시 행정실의 존재 이유는 학교 교육활동이고 교육활동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각각에 대해서 업무가 제일 분장이 되고 분장 업무에 따라 지금 구성원들이 일정 부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 중에 경비 업무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학교 내에서도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어서 이 업무가 어디로 가야 될 부분인가 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경비 업무라 하면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정보 업무, 보건위생 업무, 그다음에 학교 안전 업무 한 3가지가 지금 상당히 때에 따라서는 학교별에 따라서 구분이 명확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구체적으로 얘기할 기회가 있다면 그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실장으로 가서 제일 신경 썼던 부분이 소통 부분이었습니다. 교무실하고 행정실 사이에 잘 되는 학교는 말할 것이 없지만 안 되는 곳은 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행정실 직원만이 아니고 교무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는 그 방법에 중점을 둬서 했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먼저 다가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행정실 직원들도 포함해서 오시는 선생님 아니면 교무실 방문할 때 먼저 인사하고 먼저 나서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2번째는 지역사회의 협력 강화 방안입니다. 이제 학교는 학교만으로서는 존재 이유가 물론 학교만으로도 있을 수 있지만은 더불어서 네트워크가 된 사회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지금 교육청에서 협력 모델들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각 개별적인 학교 내에서도 자체 노력을 강구해서 학부모회든 아니면 학교 운영위를 통해서 협력 모델 창출 방안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 더불어서 학교 개방에 관한 부분도 굉장히 논의가 많았습니다. 우리 한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각종 방과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지역사회에서 청년회 아니면 인근 각종 모임에서 학교의 시설 개방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개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교육 활동에 관련돼서는 절충되지 못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새로운 신학교 문화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실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학교 문화를 바꿨으면 한다. 기존 제가 들어왔을 때 지금 저는 경력이 한 20몇 년입니다만 제가 들어왔을 때 행정실과 교무실 문화가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걸 좀 벗어나서 좀 새롭게 우리 행정실 아니면 그걸 포함해서 학교 문화를 좀 바꿔서 서로가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교류하고 또 어떤 행정 지원, 새로운 지원 모델을 모형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만들어졌으면 한다. 얘기가 좀 들었습니다. 앞으로 오늘 논의를 통해서
더 나은 방안들이 저를 포함해서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 주위에 기자분들 오셔서 좀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 네, 저희들 그 행정혁신이 처음 시도되는 거고 해서 지금 기자분들이 현장 취재를 저희들도 청구했고 관심을 저희들이 좀 끌어내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네, 저희들이 현장 취재를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청 초중학교 입장 최준형입니다. 오늘 그 통합학교로서의 좀 특색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신창 초중 그리고 무롱 초중에서 오셨는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 중학교는 학교지원센터 대상 학교입니다. 근데 이제 초등학교 이제 행정실무원이 배치되었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올해 그 대상 학교에서 좀 제외가 되었는데 그 지원센터 학교 중에 그 강가원고라든가 이제 돌봄부시라고는 중학교도 중학교에서 초등학교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다시 저 대상 학교 선정을 할 때 우리 초중 통합학교는 통합학교 전체로 좀 선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 지금 현재 6가지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방과후라든지 돌봄이라든지 보건업무. 근데 앞으로 이제 교부금의 그 기간제 교사 채용, 호봉 산전 등 이제 그런 기간제 업무도 학교 지원 센터에서 지원할 걸로 추진하는 걸로 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극적인 센터부 결걸로 그 학교 현장 지방 공무원들의 업무 경감 체감들은 조금씩 사실 있는 것은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노력에 감사드리고 그 더욱더 그 많은 지원 업무를 좀 발표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그 학교의 그 여러 그 교부 분야 및 행정 분야 업무가 센터로 유관하긴 하는데 그 우리 일선 학교에서도 그 향후 발전적인 행정 혁신을 위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위 그 학습 공동체 거기에 이제 우리 일선 학교 주무관이 참여를 해서 보다 더 나은 혁신적인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그리고 협의하고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통합학교는 초중을 지금 저희들이 따로 학교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학교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묶어서 같이 통합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또한 저희가 학습 공동체를 학교지원센터는 따로 꾸릴 겁니다. 따로 꾸린다고 한다라고 하면 그 저희들이 교무 업무만이 아니고 행정실 업무도 어떻게 지원할 건지는 학습 공동체에서 행정실장님, 행정직원들이 참여를 해서 많이 의견을 내주시면 저희들이 그거는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고등학교 행정실장 강선입니다. 여기 모이신 행정실장님과 그 차성님들 해서 제가 좀 경력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서없이 얘기하려고 하면 어쨌거나 저희가 학교 지원센터도 설치가 되었고 교육자치 추진단도 설치가 됐고 이렇게 조직 개편이 되면서 우리 학교 행정실도 어떠한 식으로든지 간에 이제 업무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전부 학교 지원센터 설치 의미는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아이 학생 중심.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원이 전부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정실에서 어떻게든 업무 변화를 주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의견을 듣고자 이 자리를 만드는 것 같은데, 저희도 이제 그 변화가 교원 업무 병감만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모색해서 행정실 업무 병감까지도 확대됐으면 하는 그런 변화였으면 하고,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아까도 다른 행정실장이 말씀했는데 학교마다 좀 업무가 상이합니다. 이제 학교 안전, 교육환경, 보건 관련 이런 업무들이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솔직히 행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학교에서는 이제 교원, 보건 파트에서 많이 하는 데도 있고, 그러면 이제 행정실장 입장은 좀 난처하기는 합니다. 이제 실무자하고 이제 행정실장 간의 그것도 있고 하긴 하는데, 이런 학교마다의 이제 행정실 업무를 좀 더 심도 있게 직무 분석을 해서 표준화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대로 해서 우리 지방 공무원의 공감대도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겠지만 교원들의 공감대 형성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표준안이 하나 만들어서 이거를 대체로 해서 행정실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후배님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 행정실 마인드도 이제는 좀 바꾸어 왔으면 합니다. 저희가 이제 말은 지원이긴 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지원자적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주도적으로 정말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드리고, 교원 분야에서도 우리가 뭐 아량을 베풀 수 있는 건 베풀드리고, 그 다음에 뭐 못하는 건 뭐 딱 달라서 못하겠다고 얘기는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 존재감, 우리 스스로 역량을 키워서 우리의 존재감을 좀 나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의견 주셔서 제가 상당히 참 좋은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많은 공부를 합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과연 우리가 하는 일이 참 중요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스스로 우리 하는 일에 대해서 교만한 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학교에서 행정실에서 행정 지원이 없이는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박수한 일을 하고 있는 우리인데 우리 스스로 어떤 경우에는 좀 뭐라고 합니까? 뭐 허드렛이나 부잘것 없는 일이나 것처럼 하는 분들이 계셔서 어떤 데다가 행정부장으로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번역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스튜디오스들 대단한 일하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일 보면 그 해외 갈 때 그분들 승객들한테 이렇게 뭐 하는 일인데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아이들이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어떤 우리 스스로의 어떤 그러한 자긍심, 그러한 보람을 갖고 있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데, 이제는 우리 스스로 우리 하는 일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그 어떤 변화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우리 하는 일에 대한 자긍심, 보람감도 갖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면서 학교 내에서 당당하게 제취해서 제 역할을 하면서 학교 구성원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물론 아까 우리 변선희 실장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우리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협력적 지지나, 그래서 제가 가끔씩 실국장 회의할 때나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연수할 때 교장 선생님하고 교감 선생님들께서도 행정실과의 어떤 협력적 지지 문화를 좀 형성해 주시자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협력적 지지 문화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까 우리 박정화 실장님께서 우리가 다가간다, 소통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어떤 우리 적극적인 노력이 있게 되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협력적 지지 문화가 형성이 되면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스스로도 어떤 그 학교 내의 생활이 즐겁고 행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도 여러분들께서 좀 가지셔서 학습 공동체를 구성을 해서 행정지원 혁신 모형을 만들어갈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발한 토론을 해서 그러한 것들도 문화로서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각별한 어떤 성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성초등학교 행정실장 김기정입니다. 제가 이번에 2월 6일자로 보성초등학교를 발령받아서 갔는데 저희 학교는
지금 읍면 지역에서 이렇게 보면은 작다고 생각하면 작은 학교고 크다고 생각하면 큰 학교에 속합니다. 저희 학교는 초등학교 11학급, 유치원 2학급 해서 총 13학급입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저희 학교는 시설관리직이 대체인력이었었습니다. 근데 대체인력 저희 제주도 그 시설관리직 한 40명 이상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이거를 채용을 하다 보니까 뭐 4개월, 2개월, 6개월 이렇게 채용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체 인력 오시는 분들이 기존에 정규직으로 있다가 그만두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일을 잘 하시는 분도 있고 협조를 잘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를 솔직히 말해서 못했었습니다. 뭐 이거를 하라고 하면은 교장선생님이 와서 자투대교 하라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아침에 문을 좀 잘 열어달라고 하면 나는 계약이 그거 없다고 하고 계약이 전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7월 1일자로도 발령이 안 나서 행정실 직원들하고 교직원들하고 협의해서 재계약을 지금 현재 안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결혼이 있는데 이거를 학교에만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채용한 다음에 학교를 좀 보내주셨으면, 그리고 채용하실 때 좀 교육을 좀 잘 시켜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업무가 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통학버스가 있어서 운전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근데 지방공무원은 정보화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이 학기 중에 있거든요. 방학이 없습니다. 근데 운전하는 선생님들은 방학에밖에 이렇게 교육을 못 받는데, 집합교육을 못 받는데 전부 학기 중에 있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 주셔가지고 교육도 좀 방학으로 운전하는 선생님들은 좀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총무과장 오명탁입니다. 총무과장님 죄송합니다. 지난 6월 30일까지 제가 충무과에 있어서 이 부분 쪽에는 제가 좀 담당을 하다가 온 분이라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직 업무가 지금 아직 결혼이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 쪽에는 타시도 역시도 그렇고 우리 시설관리 쪽에 직무 분석이라든가 그런 쪽 것이 상당히 지금 TF팀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TF팀 쪽에 지금 한 3회차 정도 시작을 했고, 어쩌거나 7일 이후에 마무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새롭게 채용을 하느냐, 그 부분 쪽까지도 TF팀 쪽에서 결론을 내고 처리해 나갈 걸로 하다가 일단 예상보로 일단 반영한 상태라서 이 부분 쪽에는 지금 충무과 쪽에서 진행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고, 그 운전원 쪽의 교육 역시도 지금 아직 노사협의회 쪽에 안건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역시도 지금 아직 심도 있게 검토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쩌거나 답변을 이 정도로 하고 저희 역시도 마이크 했으니까 지금 아직 어쩌고는 우리 모든 행정실장님이 여기 오신 분들이 현재 혁신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지금 아직 보여집니다. 작년 제가 충무과 처음 와서 처음 봤던 게 저희 6급 중심으로 했던 기획력 보고서를 해서 한 장씩 낸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 쪽에 봤을 때 실질적으로 모든 분들이 행정 혁신을 원하고 있었고, 우리 행정실 쪽에 불필요한 업무들을 덜어내는 쪽으로 해가면서 관행 쪽으로 했던 업무들을 줄여나가면서 행정실을 혁신해 나가자는 그런 쪽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와중에 이 부분 쪽을 해서 소통의장을 한번 만들자는 그런 쪽의 얘기로 집약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 행정국장님 중심으로 이런 소통의장을 만들어갖고 상당히
일선 학교 쪽에 어려운 점이라든가 그런 거를 들을 수 있어서 저희들이 역시도 상당히 이 부분 쪽에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 쪽으로 해결해 나가고 행정 혁신을 할 수 있는 부분 쪽에는 행정 혁신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어쩌면 저희들 역시도 예산과 같습니다만 총무든 예산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바 쪽에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번 윤리 번역에서는 그 실무하시는 분들이 계약 업무를 되게 많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계약 지원 사무관님이 오신 기회에 말씀. 다른 식장에서 로망스게 그 계약 관련 이제 말씀이 나와가지고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학교에서 고민해봤습니다. 그 최근에 들어가지고 그 과거에 비해서 각종 그 학교의 그 공사라든가 큰 어떤 그 사업비가 학교의 전체적으로 부부되는 그런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숫자 많아가지고 저희 학교도 보니까 지금 뭐 한 1년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의 한 20건 이상이 한 2, 3천만 원 이상 이렇게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업무 담당자들이 따라가지고 많은 이제 부담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런 그 말씀이 이제 있었습니다만 그 계약 업무를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학교에서 이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교육청 그 학교 계약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인원수를 그 늘려서 모든 학교의 그 2천만 원 이상 그 예산에 대해서 학교 계약팀에서 이제 그 업무를 담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약간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그 학교 그런 2천만 원 이상을 전부 학교 계약팀에서 했을 때 물론 그 학교로 예산이 안 드는 건지 처음부터 잘 모르겠으면 그 계약 발주 전 단계에서 학교에서 이제 일정 부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담당자들이 어떤 그 2천만 원 이상 어떤 입찰이 있지 않습니까?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그런 전문적인 계약 업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본인이 그 회계 직무로서 어떤 발전에 대해서 약간 저해하는 부분이 있고 저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그런 쪽보다도 저 생각은 아마도 학교에서 이렇게 그 소액 큰 금액이 아니라 한 2, 3천만 원짜리 이런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발주하다 보면은 그 예를 들어 뭐 학교에 그 내부 도색비가 한 50만 원 온다 하면은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설계도가 나와야 되고 그 물량 내역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나와야 이렇게 입찰에 붙이는데 그 내역서를 우리가 어떤 전문 업체에 의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 업체에서 그걸 맡아 할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교육청의 그 학교 계약팀에서 그 시설 담당 선생님께서 바쁘지만은 진짜 거기서 안 해주면은 안 되기에 지금 무리한 부탁을 해가지고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그 학교의 어떤 그 소액 그 공사에 대한 어떤 그 설계라든가 물량 내역 이런 거를 좀 지원해주면은 그 학교에서 이런 계약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희 학교 계약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 계약 지원팀이 2015년도 조직 개편하면서 처음 신설이 되었고 2019년도에 저희가 2월 1일 조직 개편이 되면서 저희가 그 계약 지원 센터 이렇게 좀 규모가 좀 크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기술직 인력이 지금 현재는 저희 팀에 지금 1명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까지는 저희가 어떤 업무를 지원을 했었냐면 그 설계 용역비 산출 그리고 시설사업 계획이 방향성에 대한 자문 형태에서 사전 컨설팅 그리고 학교에서 들어오는 설계 도서 검토 지원에 거의 그 정도 수준을 이루었었는데 이제 2020년도는 저희가 이제
기술직 인력들을 조금 더 저희 팀에 보충을 해서 아까 정방패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공사 발주 단계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이제 설계 도서를 이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량 내역서라든지 시방서, 도면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학교의 행정직 선생님들이 작성하기가 많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그 기술직 선생님을 보충을 해서 아까 이 세 가지는 저희가 이제 2천만 원 이상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작성을 직접 해서 이제 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또 공사 진행 상황에서 학교마다 좀 와서 좀 현장을 좀 봐주십시오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요청 시에 저희가 그 현장 시공도 좀 점검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준공 시에도 이렇게 준공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뭐 준공 검사하는 부분에 그 지원까지도 저희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과 용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이제 물품 같은 경우는 저희 팀에서 이제 물품 담당 선생님이 계셔서 저희가 이제 물품은 이제 공고권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뭐 1,000만 원 이상 공고를 하고 있지만 조달 물품들을 많이 사고 있어서 이제 공고권이 별로 없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지원할 거냐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그럼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물품에 대한 어떤 통합 계약을 추진해보자 해서 저희가 이제 수요조사를 했는데 수요조사도 좀 많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금액을 그럼 1,000만 원으로 낮춰볼까 해서 이제 낮추는 계획을 하고 있고, 내년에 아마 차세대 에듀파인이 도입되면서 통합 계약이라는 메뉴가 지금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메뉴를 통해서 학교에서는 좀 더 쉽게 통합 계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역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학교마다 이제 소규모 학교는 용역이 거의 없지만 이제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학여행 용역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게 어떤 적격 심사까지 가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전문적인 분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원 사항들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 계약지원팀에서 이제 적격 심사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좀 발주가 어려운 부분들 저희도 다 저희 팀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좀 더 기술직 선생님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학교에서 공사가 좀 더 부담이 없게, 그래서 시간도 많이 단축돼서 이제 학교 공사가 잘 진행이 되도록 저희 팀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